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네 번째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소식 되겠습니다. 자, 앞선 영상들에 올려놓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시청 못하신 분들은 꼭 시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깜짝 놀랄 이번 영상도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가 지금 얼마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지 대중들 사이에서 그 반응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를 기대한다라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이게 사실 대중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엄청나게 터져나오고 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바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영웅님의 오늘 공개된 화보 사진과 함께 이런 말들이 있어요. 표정이 신나 보인다. 왜냐? LA에 콘서트를 하러 가서 LA에 간 김에 이렇게 드라이브도 하게 되었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그냥 드라이브만 하는 게 아니라 고기도 먹을 거고, 사막에도 가보고, 심지어 LA에서 해볼 수 있는 독특한 체험인 야외 취침도 해보고, 거기에다가 뭐도 하냐? 쇼핑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하고 뽕을 제대로 뽑은 임영웅의 모든 일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마이 리틀 히어로다. 자, 여기 적혀 있어요. 아주 뽕을 뽑고 온 임영웅의 모든 일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마이 리틀 히어로. 저는 팬이 아닙니다. 중년층에게 인기 많은 가수가 이런 젊은 컨텐츠로 세련되게 나온 게 신기하기도 하고 유료 컨텐츠가 아닌 점이 흥미로웠어요 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독특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팬덤들이 엄청나게 많이 볼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는 TV나 OTT와 같은 서비스에 유료로 제공이 되곤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유료로서 전환하여 돈을 벌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건 이번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 콘서트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냥 KBS에서 누구나 TV 가입만 돼 있으면 볼 수 있죠. 추가적인 금액이 드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 점이 놀랍다는 얘기예요. 더불어서 와, 어르신들이 정말 엄청 좋아하시겠다. 심지어 영상미 때깔도 좋게 만들었네. 너무 부럽다. 인생 자체가 부럽다. 본방에 제방에 3방까지 챙겨보신 어머님들, 그러니까 영웅시대 분들을 말하는 거죠. 프로그램 재질은 TVN 느낌인데 KBS라서 신선하다. 재밌어 보인다. 지금 벌써 이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하는 일반 대중들의 반응이 있는 상태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부럽다. 인생 자체가 부럽다. 귀엽다. 와, 덜덜하다. 우리 엄마 꼭 보여줘야지. 자, 이런 반응들이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아티스트가 등장할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다. 그러니 이거 가슴이 벅찰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금요일 밤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주말이면 놀러 다니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 조회수를 봐도 엄청나게 하락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뉴스 기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끊임없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 하나 더 놀라운 건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틀어볼게요. 아, 노래나 들어야지. 임영웅 노래 틀어줘. 야, 역시 나는 내 노래 들으면 잘 만들어. 아, 정말. 요즘 가볼까요? 아이. 자, 어떠십니까? 굉장히 독특한 영상이죠?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과거 렉스턴 광고를 촬영했을 때 찍었던 바로 그 영상의 한 조각인데, 나성에서 시원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하는 임영웅님의 모습, 특히나 뭐 나는 내 노래를 하면서 드라이브 할 때가 제일 좋더라 라고 임영웅님이 이 당시 때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이건 뭐 사실 렉스턴의 새로운 기능을 좀 소개하기 위해 했던 장면이긴 하지만,
요 장면을 보고 이제 어디서 이렇게 임영웅님이 자신의 노래를 들으면서 드라이브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거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할 임영웅님의 모습이 벌써 눈에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지금 영웅시대 분들은 이제는 임영웅님이 렉스턴을 타면서 달렸었던 그 모습이 이제는 이렇게 멋진 스포츠카를 타면서 달리는 임영웅님의 모습으로 비춰진다. 이걸로 또 벌써 예고편으로서 기대하고 있다. 요걸로써 이렇게 본방을 예상해 보는 거죠. 제가 오늘 올린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어떤 얘기인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임영웅님의 본방을 예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요런 영상도 하나 제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제목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관객 반응 대박. 중3 임영웅 신동이 나타났습니다. 꼭 보세요. 근데 이 영상 조회수가 17만 3천회가 넘습니다. 와, 엄청나죠? 어떤 영상인지 봤더니 이 참가자가 중학교 3학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거리 노래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옆에 있는 이 창현이라는 방송인이 이렇게 홍대에서 항상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생방송 라이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해서 다양한 일반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날 등장한 이 신동이라고 불리우는 학생이 중3 임영웅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뭐 나훈아님의 노래, 정동원 군의 노래, 진성님 뭐 여러 트롯 가수들의 노래를 이날 이 야외에서 열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느냐? 야, 정말 노래 잘한다라는 반응도 나오는데 독특한 건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두고 소씨가 예전에 한번 예측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로 임영웅이라는 이름 자체가 결국에는 굉장한 고유 명사가 될 거다. 임영웅 했다, 임영웅 같다, 임영웅처럼 한다. 이런 단어가 이름 자체에 그 의미가 부여될 거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거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소천사님들은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중3 트롯 신동이 나타났습니다 해도 되는데 왜 중3 임영웅이라고 딱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는 트롯을 잘 부르는 사람을 보고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이름이 대번에 떠오를 정도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트롯계와 가요계에 뻗친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노래를 잘한다, 나아가서는 임영웅이란 가수처럼 노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노래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참가자가 노래를 굉장히 잘했다라는 후문. 자, 이렇듯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는요, 이 노래라는 분야에서 독보적인 신화를 새로 쓴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이 독보적인 신화를 새로 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전국에 계신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열혈 파워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그게 100%라고 해도 저는 절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임영웅님이 이번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을 예고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 아마 영상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과연 어떻게 발매가 될 것이고 도대체 언제 발매가 될 거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굉장히 많은데 제가 뭐 날짜는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가 딱 종영하는 걸로 알려진 6월 25일 날, 그때 우리가 마치 임영웅님의 I'm Hero The Final 콘서트 때 마지막 영상으로 봤던 모습처럼 우리가 이 마이 리틀 히어로 스포일러가 있었잖아요. 이번엔 마이 리틀 히어로의 마지막 스포일러에 임영웅님의 2집 앨범 발매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정말 여러 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2집 앨범에 어떤 노래가 담길 거냐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는 어떻습니까? 이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공개될지 모를 2집 앨범에서 과연 어떤 작곡가와 임영웅님이 또 환상의 콜라보를 했느냐. 지금 유력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조용수 작곡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장면의 모습이기도 하죠. 조용수 작곡가가 이렇게 임영웅님과 딱 등장했었던 모습.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 당시 때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을 했고, 결국 이 장면이 조용수 작곡가와 임영웅님이 만난 게 맞았다. 그 당시 때 아니지 않냐. 뒷모습 보니까 히어로 아닌 것 같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결론은 맞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영상을 올린 지가 오래됐을까요?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3월 26일이라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약 2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2달도 채 되지 않은 이때의 만남이 지금 팬분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제 생각에도 다시금 회자가 되는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이 조용수 작곡가가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건 이제 뭐 목격자분들과 SNS의 많은 증언들을 통해서 쏟아졌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조용수 작곡가가 임영웅님을 만나서 식사를 했느냐? 이미 그 당시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한번 흘러나왔었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신곡을 위해서 이렇게 조용수 작곡가가 혹시 만남을 가졌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그 당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습이 뭐 비교적 수개월 전이라던가 굉장히 예전이 아니라 제가 이 당시 때 포착했을 때 최근의 사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가수분이 조용수 작곡가의 소속사 가수로 막 몇몇 분들이 제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조용수 작곡가와 임영웅님이 만나서 식사까지 함께 했다라는 건 뭔가 모종의 이유가 있지 않냐. 그리고 조용수 작곡가가 뜬금없이 지금 임영웅님의 노래를 작곡해준 이제 나만 믿어요죠. 이제 나만 믿어요가 발매된 지가 몇 년 된지 아십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미스터트롯 우승 특전곡으로 임영웅님이 받은 노래인데 무려 3년이 넘었습니다. 자, 3년이나 지난 노래에 대한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이 조용수 작곡가가 임영웅님을 갑자기 만나서 식사 대접을 했다? 좀 이상하죠.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신곡과 관련된 무엇이 아니겠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 실예로 임영웅님의 이번 정규 앨범 I'm Hero를 보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작곡했었던 서른도 선생님이 한 번 더 참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조용수 작곡가가 메인 타이틀곡은 아니라 할지라도 서른도 선생님의 사랑해요 그대를 노래처럼 임영웅님의 2집 앨범에 수록될 노래 한 곡 이상을 작곡한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자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조용수 작곡가의 인연이 굉장히 깊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 자, 이 당시 때 이미 이제 나만 믿어요가 초 대박이 나고 있을 때 이미 조용수 작곡가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임영웅 노래를 만든 작곡가다. 조용수 작곡가에 대한 이 인지도가요, 조용수 작곡가 그 자체보다 임영웅의 노래를 작곡한 작곡가다. 사실 조용수 작곡가는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거의 뭐 탑급이죠. 그만큼 히트곡이 많은데 작곡가가 주목받을 일이 음악계에서 과연 흔할까요?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악계에서는 흔할지 몰라도 대중들에게 있어서 작곡가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이례적으로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가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작곡한 가수 이정님을 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수로서 활동했던 기간이 굉장히 길고요. 예능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거지 그냥 작곡가 자체만으로 이름을 알리는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조용수 작곡가는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 노래가 초대박이 나면서 정확하게 말한다면 미스터 트롯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고 여기에서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 노래를 작곡한 작곡가로서 이름을 알리면서 본격적인 인지도 상승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팩트라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이 조용수 작곡가가 임영웅님과 함께 노래를 만들면서 이 당시 때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 때 했어요. 임영웅표 발라드 트롯 만든 작곡가 조용수가 본 임영웅 감성적이고 영리한 가수다. 이때 기사를 보면 임영웅의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를 작곡한 조용수 작곡가는 임영웅의 발라드 감성을 높이 샀고 이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곡을 만들었다. 그는 임영웅의 신곡이 2050 여성에게 위로와 감동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제 나만 믿어요를 만들 때부터 이미 임영웅님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고 이미 영웅시대 분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진 상태로 노래를 만들었다라는 걸 이때부터도 어떻습니까?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기사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임영웅의 신곡을 작곡한 조용수 작곡가는 미스터 트롯 마스터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해 처음부터 임영웅을 눈여겨봐왔다. 임영웅은 예선전에서 노사연의 바램을 불러 관객은 물론 원곡을 부른 노사연마저 눈물 짓게 할 만큼 감성이 충만한 가수였다. 조용수 작곡가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임영웅은 발라드만 부르는 가수보다 더 감성적이었다. 그리고 강한 울림과 긴 여운을 남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를 때는 정말 잘하는구나 하는 점을 느꼈다. 이어 가슴 찡하게 소화해낸 보랏빛 엽서를 부를 때는 아, 자신감이 생겼구나 하는 게 느껴졌다.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좋아할지를 잘 아는 것 같았다. 마치 원로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나오는 여유 같은 것들이 느껴질 정도였다. 똑똑한 친구다 라고 정확하게 평했습니다. 그만큼 이 조용수 작곡가가 임영웅님을 정확하게 봤다라는 것이고 발라드만 부르는 가수보다도 더 감성적이며 발라드라는 장르 자체도 굉장히 잘 소화한다고 했습니다. 조용수 작곡가가 발라드를 못 만들어서 임영웅님에게 이제 나만 믿어요의 발라드 곡을 준 게 아닙니다. 댄스곡도 잘 만들고 발라드도 잘 만드는 조용수 작곡가입니다. 자, 만약에 조용수 작곡가가 이번에 임영웅님의 2집 앨범에 참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아마 발라드 노래를 작곡했을 가능성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높지 않겠나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작곡했다고 가정한다면 조용수 작곡가의 정통 발라드 곡을 임영웅님이 부를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뭐 그것이 타이틀곡이 될진 모릅니다. 제가 이 타이틀곡에 대한 힌트는 앞선 영상에서 임영웅님의 이 티저 중에 이렇게 딱 출발할 때 나오는 모습 중에서 나오는 그 노래가 처음 들어보는 멜로디다. 그래서 아마 그 노래가 임영웅님의 수록곡이지 않겠냐. 굉장히 밴드 음악이었죠. 빠른 템포의 그런 트렌디한 곡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조용수 작곡가가 그래도 함께 노래를 만들었다면 그 노래는 발라드가 될 가능성이 꽤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찌됐든지 간에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함께한 이 조용수 작곡가는 이 뭐 롯데타워로 이사를 할 수 있을 만큼 5년 연속 저작권료 1위를 달성했고 11억이라는 엄청난 저작권료를 벌어들였는데 그 중에서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가 압도적인 1위로 치솟고 있다 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정말 이사까지 갈 수 있다. 앞으로도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은 저 방송만이 아니라 유재석 님이 등장하는 이 놀면 뭐하니에도 등장을 해서 저작권료 1등을 예상하는 노래가 바로 이제 나만 믿어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저작권료 중에 가장 높았던 노래가 기존 SG 워너비의 노래였는데 이제는 급격하게 1위로 치고 올라온 노래가 바로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다라고 이 당시 때 이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조용수 작곡가 역시 작곡가로서 임영웅님과 함께 신곡 작업 당연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들을 면밀히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땐 이 조용수 작곡가가 임영웅님과 만나서 식사를 했던 이 장면이 아무 의미 없는 만남이라기보다는 뭔가 많은 팬분들의 예측처럼 분명히 임영웅님의 이 앨범과 관련된 만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다시금 지금 촉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이 이 집 앨범의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 리틀 히어로가 6월 25일 날 종영을 하면서 이 집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6월 내에는 이 모든 곡 작업이 끝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5부작 예능 방송은요, 이미 편집이 끝났을 수도 있고요. 지금도 편집 중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6월 내에는 임영웅님의 이 집 앨범이 완성이 되어 있어야 스포일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만약 마이 리틀 히어로 때 임영웅님의 이 집 앨범을 스포일러 하려고 했는데 6월달 안에 완성조차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는 굉장히 공개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용수 작곡가와 3월달쯤에 만났던 이 모습부터 시작해서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6월 25일 날 만약 정말 이 집 앨범에 대한 이야기가 공개가 딱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땐 조용수 작곡가의 노래가 이 집 앨범 안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미 이제 나만 믿어요가 나온 지 벌써 3년이나 됐습니다. 그 이전에 임영웅님이 1집 정규 앨범을 제외하곤 폴라로이드의 미니 앨범 말고는 별도의 앨범을 발매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조용수 작곡가의 스펙트럼 넓은 작곡 장르와 임영웅님의 이 스펙트럼이 넓은 이 노래의 장르가 맞물리게 되면서 제가 볼 땐 이 두 사람의 재회가 충분한 가능성을 띠고 있지 않나. 요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이 대목에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전 전혀 공감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철저히 소시만의 예상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임영웅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너무 큰 영웅시대 분들이 최근 이제 6월 16일 날 임영웅님의 생일을 기념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벤트의 한 모습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임영웅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연등이 절에 이렇게 걸려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한 영웅시대 팬분이 남양주 덕암사에서 부산 금정구에 있는 보덕사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신 도림스님이라는 분과 함께 이렇게 연등을 달고 오신 것 같아요. 예쁜 연등도 달고 임영웅님의 33번째 생일도 축하했다라고 하는데 연등 밑에 임영웅이라고 딱 써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스님과 사진을 찍었는데 아마 이분이 도림스님이라는 분 같아요. 귀한 차대접도 받고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을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계신 분이 바로 영웅시대 분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도림스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6번이나 가셨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스님분들이 콘서트장에서 막 목격이 되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스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런 스님의 열정과 임영웅님에 대한 사랑에 감동을 받았고 자상하고 정감 있는 그 모습에 또 한 번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전쯤에 이렇게 이 부산에 있는 덕암사에서 보덕사로 이동을 하셨는데 이 보덕사에서 5년 동안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 부산에 오신 이후로 이 영웅시대 분이 처음 방문한 팬분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부산에 계신 분들은 절 다니시는 분들 중에 보덕사의 도림 스님을 찾아가시면 이렇게 임영웅님과 함께 뭐 연등도 달고 다양한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스님분들 좋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 푹 빠져버립니다. 뭐 근데 스님분들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수녀님들도 임영웅님의 콘서트 현장에 등장했던 걸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의 대통합마저 이뤄내는 아티스트의 파워다라고 그 당시 때 막 신나서 떠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결정적인 파워를 다시 한번 또 소시가 잘 설명을 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임영웅님의 소식 주말에도 계속 될 텐데 이번 주말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마이 리틀 히어로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만큼 그 시간이 굉장히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요즘 주말이면은 많은 분들이 나들이를 다니시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런데 또 여름 감기가 유행 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도 여전히 지금 현재도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확진자가 계속 가요. 수만 명씩. 이게 뭐 몇천 명이 아닙니다. 만 명 단위가 아니라 19,000, 21,000, 26,000 나들이가 많아질수록 신규 확진자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나는 뭐 예전에 백신 맞아서 괜찮다 또는 한번 걸렸어서 항체가 있어서 괜찮다 6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 항체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백신 맞은 지 6개월 되신 분들 또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 완치돼서 6개월 정도 되신 분들도 결국에는 이 항체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방심하지 마시고 이 코로나 다시 한번 조심하시길 바라며 우리 임영웅님이 항상 강조하는 건강과 행복은 함께 간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도 임영웅님의 영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다음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